도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제일 먼저 눈에 튀었던 게 도어를 닫을 때 지상 직원이 닫았어. 근데 저거는 너무나 그게 재미를 위해서 굳이 지상 직원이 닫을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저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무장을 또 해봤잖아요. 열 때는 밖에서 여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인만 주잖아. 그러니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지상 직원이 똑똑똑 해요. 그럼 제가 엄지쳐 이렇게 해주면 문 열어도 돼. 사인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 비행기 모두 전환 다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럼 밖에서 문을 휙 열어요. 그건 왜 그런지는 아시죠? 밖에서 문 그렇죠. 열어요. 네. 슬라이드가 만약에 잠겨져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언락이 되잖아. 맞습니다. 매뉴얼로 바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실수로 그러니까 비행 중에는 저희가 이멀전시 때 그 슬라이드라고 해서 탈출할 수 탈출 있는 미끄럼틀이 열릴 수 있게 작동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도착하면 이거를 정상 모드로 바꿔놓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또 인간인지라 혹시 만약에 승무원이 까먹었어. 그래서 자기가 폐차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못했어. 그랬을 때 슬라이드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열면 자동적으로 슬라이드 안 터지. 그러니까 이 폐차 모드도 정상 모드로 갈 수 맞아요. 있게끔 돼 있는데 안에서 열면 터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문을 열 때는 밖에서 여는 게 맞고, 근데 닫을 때는 안에서 닫습니다. 사무장이 힘을 줘서 끄고 도어가 무겁긴 한데 그래서 닫게 돼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밖에서 닫으시죠. 맞아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요. 저거는 굳이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아니면 고증을 들었는데 잘못 들으셨나? 저희한테 문의 좀 해주세요. 비행기 베테랑 3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비행기 영화는 저희가 무료로.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비상선언 뭐 이렇게 리뷰. 리뷰 이렇게 쳤더니 티웨이 항공이 TN 카운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 맞아. 이유를 알았어. 티웨이 항공이 이 비상선언 영화에 자문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에 기장님, 그다음에 여자 사무장님, 그다음에 관제사 이렇게 다 나오셔서 막 토킹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나와 관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게 영화라서 그렇지 원래 전투기랑 일반 비행기랑 달라서 우리는 이제 여객기잖아요. 그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곤두박질 쳐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우리는 오토 파일럿을 해놓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만약에 기장님이 쓰러져도 저도 운행은 되는 운항은 거죠. 된다. 근데 맞아. 거기서 보면 완전 바닥으로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곤두박질 맞아요. 치잖아요. 하강하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안 맞지만 그게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그것도 우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벙커에서 임시한 씨를 이렇게 같이 대지하는 장면에서 사무장이 인터폰을 갔는데 지상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잖아요. 위성 전화가. 근데 이 인터폰은 위성 전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연결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긴 해요. 지상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칵핏에만 있어요. 맞아요. 조종실에만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인터폰으로 지상이랑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터폰이 가까이 있는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맞아요. 임시완 씨 목소리가 이렇게 스피커폰을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크게 다 들리지. 방송 타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건 아닌데. 근데 뭐 그 정도는 공감해줄 수 있어. 그럼요. 저는 가장 의아했던 게 연료가 맞아. 맞다. 가장 솔직히 기장님 모시고 얘기를 너무 나누고 싶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식이죠. 이 비행기가 보통 이 하와이 편도 8시간, 왕복 한 18시간, 그리고 이제 선회를 했잖아요. 서울공항 근처에서. 그럼 거의 한 19시간, 20시간을 공중에 있었던 건데 과연 한 비행기가 그렇게 오래 날 수 있느냐. 연료 탱크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비행할 때 들은 얘기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왜 그 당시에 우리 승무원들한테 맞아요. 그쵸? 이게 드림라이너인지. 드림라이너인지 얘기가 나왔냐면 그 비행기가 한 번 급유를 해서 다이렉트로 어디 들리지 않고 제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마이애미인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마이애미가 15시간, 16시간 줘도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와이는 왔다 갔다 왕복이 18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연료 탑재량 자체가 우리가
기종 따라 꽉 채워서 탑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노선에 안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하와이를 가게 되면 하와이 비행 시간 정도의 연료 플러스 뭐 선회할 때 시간. 필요한 연료 그리고 대체 공항을 항상 지정을 해놓고 가잖아요. 맞아요. 비샹시에 거기 착륙을 못하면 다른 곳에 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 대체 공항까지의 연료 이렇게만 탑재를 하고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비상 상황도 아닌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으면은 보통 그 정도 연료를 싣고 갔는데 그렇지. 왕복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의아했던 거는 연료가 없어서 도쿄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까지 어떻게 잘 왔잖아요. 그리고 2시간에. 선회했잖아 심지어. 2시간에. 연료가 어디서 채워졌나 약간. 결정적인 아, 얘기였네. 네. 그게 제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조금 의아하더라고. 이제 교신하는 지상이랑 교신하는 것을 다 온 국민이 다 직접 보고 있는 생중계. 이게 생중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네요. 생각해보면. 그건 난 또 생각 못했네. 예리하십니다. 저거 어떻게 다 알지? 저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영화에 몰입해서 봐서 그걸 못 느꼈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화 보고 나서 저희가 즐겁게 봤다는 거와 그리고 뜻깊은 건 우리 오드리님이 거의 10몇 년 만에 10몇 년 만에 영화관에서 직접 영화를 봤다. 10몇 년까지는 아닌가? 한 7, 8년?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아무튼 아기 낳고 나서 못 봤던 영화를 드디어 영화관 가서 제대로 봤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두분 시간이었습니다. 덕에 문화생활 했습니다. 네. 그럼 비상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